네, 1분과 함께 하실까요?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관 투자자도 마치 휴가 떠난 듯한 그 분위기라고 하고 이제 하락을 이제 멈추고 이제 바닥 막 확인하고 이제 반등하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휴가 분위기로 접어든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데요. 네. 자, 여기서 바라봐야 할 글로벌 시장 및 전략이요.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어제도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다우는 상승을 했고 S&P나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상승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실적과 또 에너지에 대한 것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저께 제가 방송 중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가가 어저께 4% 정도 빠졌죠. 그래서 에너지주가 빠졌고 그 에너지가 빠지는 것을 실적으로 상쇄시키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실적주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악재에 정말 둔감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왔고 또 유가가 상승을 더딜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끌어올렸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일단 가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닌가. 아마 제가 지난번에 24,300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만 상승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봉 차트상으로 다우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일단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차트상을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봉 차트상에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양봉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죠. 어저께 거래가 됐습니다. 이 양봉이 나온 데에서 기준선을 딱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안착하고서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 100% 갔느냐 안 가느냐 이걸 확인하고자 한다면은 주가 반수 후행 스팬이 이 추세선을 깨트렸죠. 그 다음에 이 후행 스팬이 올라온 모습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요 선 25,500선까지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주에 의해서 움직일 소지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고요. 이 모습에서 이 지점을 뚫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나온 악재를 이겨내는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뚫어버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일단 전고점 26,600원 무조건 갑니다. 그렇다면 1차적 목표치가 25,500 정도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이 거의 확실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오늘 실적주에 대한 얘기로 가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주 쪽에서의 방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IT주가 끌어올렸지만 IT주가 끌어올린 것보다 금융주 쪽에서 더 방향성이 나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미국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가 1130원 육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약간 밀리고 있지만 어저께 1280원대 돌파가 시도가 됐어요. 1130원까지 왔는데 이 원달러가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지금 그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본다면 원달러는 더 올라갈 수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고요. 기술적으로 시장을 꼭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원달러는 지금 맥스로 나오는 자리가 1150원 정도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가 사실 만만치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이제 기준선과 마주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보통 이러면서 양봉을 딱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요 지점에서 올라가시는 공간은 요 선까지가 나오는데 이게 1149원 정도가 됩니다. 왜 거기가라고 본다면 이평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요 지점에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일명적 균형표에서는 이게 후행 스팬 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추세선을 돌파를 한 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선을 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추세선의 공간이 요 정도가 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캔들이 있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이걸 뚫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장중이든 뭐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위험 자산과의 약간 그 반비례하는 차트의 모습을 갖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위험자산 조금 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위험자산과 또 상관없는 모습도 과거사에 상당히 있었다라고 본다면 일단 1,150원까지는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한국 주식이 싸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JP모건 그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하면서 많은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죠. 자,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약 14% 정도 빠졌습니다. 14% 빠지고 나니까 이 시장 관계자는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냐면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합니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해 보니까 이제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8.6배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평균 10.1 정도가 됐으니까 밸류에이션 대비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싱가포르,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 상강에서 상당히 좋은 상태다라고 본다면 지금 국내 시장은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에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재료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시장에 소황 상태가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전 매수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20일선은 뭐 쉽게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더니 싹 밀어버렸죠. 근데 밀었지만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추세선상으로 보셨을 때 요 저점과 저점 연결선에서는 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누우려고 하는 데에서 음봉이 아랫꼬리가 생기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은 아까 $1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쌍바닥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1와 상관없는 현대 차트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자리에 위치한 것이냐. 물론 수급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전제 조건이 약간은 깔리지만 전체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 앞에서 세 번째 이슈 말한 것처럼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로 빠질 만한 재료는 상당히 약하다. 물론 전 세계 경기와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가 결코 매도 포인트보다는 매수 포인트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를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검색어 1위가 지금 삼계탕이네요. 초보. 자, 많이들 이 더운 여름 날씨느라 지치셨을 텐데 건강한 여름 날씨길 바랍니다. 오전 시장은 저희가 여러분 옆에서 든든하게 챙겨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